안녕하세요, 방수자전거TV 김원섭입니다. 오늘 가져온 레슨은 무회전으로 입사각 반사각의 원리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그런 요령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기준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실전에서 다양하게 쓰여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레슨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아주 좋은 기준 하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랑 같이 일득점하러 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어떤 배치에서 오늘의 기준이 사용되는지 배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치예요. 지금 같은 배치에서 무회전의 어떤 입사 반사각을 이용해서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득점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결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맞춰내는 방법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워치기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춰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뱅크 샷이나 길게 세워치는 느낌의 어떤 뱅크샷, 그리고 세워치기, 앞돌리기 뭐 길게 이런 것까지도 응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오늘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시킬 건데 어떤 조건에서 써야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조건 매우 간단합니다. 내공의 출발 범위가 있어요. 코너에서부터 장 쿠션 쪽 출발인데 테이블 중앙인 네 번째 포인트까지 요 안쪽 코너에서부터 요 네 번째 포인트 이 범위 안에서 내공이 출발할 때 강력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 지점에 대한 범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회전을 기반으로 칠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 지점이 테이블 중앙보다 안쪽에 있으면 뭔가 회전을 줘야 이렇게 도착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중앙보다 반대편 코너까지 이쪽 범위에 도착을 시키는 상황에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무회전을 줄 겁니다. 그리고 무회전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팔로우 스트로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굴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너무 센 임팩트가 들어간다면 좌우에 약간의 회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준을 하나씩 잡아 나갈 건데 원쿠션 지점은 한 군데만 바라보고 기준을 잡을 겁니다. 단 쿠션 가운데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치고 그때마다의 어떤 기준점들을 잡아 나갈 거예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출발 위치에 숫자를 좀 부여해 볼게요. 코너가 0이고 첫 번째 포인트 1, 2, 3, 4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대편도 도착도 대칭되게 숫자를 만들게요. 0, 1, 2, 3, 4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0에서 가운데 포인트를 치게 되면 대칭되는 0 쪽으로 가게 돼요.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공은 0에서 출발하죠. 이렇게 치면 반대편 0지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지금도 가운데를 향해 선을 쫙 그어봤더니 내공이 1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 반대편 대칭되는 1을 향해 갈 거예요. 이렇게 대칭되는 곳을 향해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2라인에서 출발을 하죠. 그럼 2를 향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엔 내공이 3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3을 향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4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에서 출발시킬게요.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쳐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준을 하나씩 잡고 투쿠션 지점을 알아봤는데 그냥 간단하죠. 대칭되는 대로 갑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원쿠션에서 내공이 맞고 투쿠션을 향해 날아갈 때는 대칭되는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뱅크샷에 이걸 적용시킨다 이럴 때는 날아가는 내공의 입사각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치셔야 돼요. 아직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투뱅크샷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배치가 떴어요. 지금 일단 가운데를 향하는 내공의 출발은 2입니다. 그리고 일적구도 이 지점 옆에 서 있네요. 그러면 가운데 치면 2를 향해 가서 맞출 수가 있겠네 라고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쳐볼게요. 근데 이상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바깥쪽 면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 쿠션 지점만 확인을 잘하고 투 쿠션 지점은 일적구가 두 번째 포인트 대칭되는데 옆에 있으니까 맞겠거니 하고선 바로 쳐버린다는 얘기죠. 원 쿠션 지점에서 디테일하게 투 쿠션 지점으로 날아오는 입사각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가운데 쪽 포인트 날선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 들어올 거예요. 이런 입사각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내 공은 요 위쪽 쿠션에 맞고 튕겨 나갈 겁니다. 요쪽에 맞고 튕겨 나가기 때문에 안쪽을 파고들 수가 없는 거죠. 일적구가 이렇게 위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대칭되는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 들어오게 되고 위쪽에 쿠션이 맞으면서 안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안쪽을 파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배치는 가운데 지점을 치면 내공이 3에서 출발을 하고 내공의 투쿠션 지점 입사각을 봤을 때 지금 안쪽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3을 향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라인을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득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배치도 보시면 가운데 지점을 쳤을 때 내공이 4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4를 향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사각을 확인하면 일적구의 안쪽을 파고들 수가 있어요. 일적구가 위치된 곳으로 바로 판단하시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쏙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투뱅크에 응용하는 이 기준은 정말 간단하죠. 가운데를 무회전으로 치면 대칭되는 대로 향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맞춰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일적구가 그 위치에 안 있을 때가 있겠죠. 응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원쿠션 지점을 가운데 지점으로 정했었죠. 그래서 대칭되는 대로 갔었는데 양옆으로 3포인트씩 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씩 나누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지고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지겠죠. 3포인트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안쪽을 치면 내공은 짧아지겠죠. 바깥쪽을 치면 길어질 거예요. 3포인트 요 한 칸을 안쪽으로 치게 되면 도착 지점도 한 칸이 짧아진다는 얘기고 여기서 또 3포인트를 여기 한 칸을 길게 치게 되면 도착 지점도 한 칸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3포인트당 한 칸씩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배치를 한번 설계해 볼게요. 지금 가운데를 이어보면 내공의 출발은 2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2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인데 2에 도착하면 안 되죠. 지금은 3을 향해 들어와야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를 치는 게 아니라 아까 3씩 나눴었죠. 한 칸을 안쪽을 향해 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칸 안쪽을 바로 치면 안 됩니다. 바로 치게 되면 이런 큐선이 나오게 돼요. 출발 지점이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3을 이동한 그 한 칸을 라인을 이렇게 잡고 지금 내공이 없죠. 거기서 내공까지 살짝 평행 이동을 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을 치는 게 아니라 한 2 정도를 치게 되겠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배치도 설계를 해볼게요. 일단은 가운데를 겨냥을 해봅니다. 겨냥을 했더니 2에서 출발하죠. 그럼 2를 향해 들어가는데 2를 향해 입사되면 지금 안쪽으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한 칸 정도 길게 도착을 해야 됩니다. 2를 향해 입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3포인트 이동된 한 칸을 바깥쪽으로 보정해서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에서 바로 치지 말고 출발하는 이 지점에서 요 한 칸 라인을 이렇게 잽니다. 바깥쪽 라인을 재놓고 공이 없죠? 공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 한 2포인트 정도 쳐주면 되겠네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면 안쪽을 파고들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투뱅크에 적용하기도 쉽고 응용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3쿠션의 도착 지점까지도 우리가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배치를 한번 볼게요. 물론 5&하프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려서 3쿠션 바로 맞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무회전 세워치기성 뱅크샷의 어떤 기준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2쿠션 도착 지점은 0, 1, 2, 3, 4였죠. 대칭되는 대로 오는 거예요. 3쿠션 지점은 0, 반칸에 1, 1, 2, 3, 4 이렇게 도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2쿠션 지점에서 3쿠션 지점으로 한 2대1 비율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외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공이 가운데 포인트를 겨냥을 하면 1지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2쿠션 1지점으로 향해 들어오고 3쿠션 1지점 근처에 도착을 해서 득점이 되겠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가운데 포인트를 치게 되면 2에서 출발하죠. 그럼 2쿠션 시점 2를 향해 갈 것이고 3쿠션 도착도 2 근처에 도착을 하고 득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도착을 하고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3에서 출발하고 2쿠션 3을 향해 들어가고 3쿠션 3 도착을 해서 맞기 좋게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내공 출발이 4예요. 그럼 4를 향해 2쿠션으로 날아가고 3쿠션도 4 근처로 도착을 할 겁니다. 이런 형태의 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자, 지금과 같은 배치가 실전에서 써먹기 아주 좋은 배치입니다. 지금 쉬워 보이는 뱅크샷이 없어요. 오늘의 뱅크샷이 가장 쉽습니다. 지금 가운데를 겨냥하게 되면 내공 출발이 3이에요. 3에 도착하면 지금 내공이 길게 빠지죠. 4에 도착해야 득점이 됩니다. 이때 가운데를 치면서 약간 회전을 주면 되긴 돼요. 근데 그 회전량을 조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한 칸 정도 짧게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3씩 칸을 나눴었죠. 지금 가운데에서 3포인트 이동한 오른쪽 편으로 짧게 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설계를 해볼게요. 3포인트를 바로 공에서 쳐버리는 게 아니라 출발이 3이죠. 3에서 3포인트를 겨냥하고 공까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한 2포인트 정도 쳐주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무회전으로 쳐볼게요.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한 칸 정도 길게 떨어지고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도 오늘의 기준을 적용하기 아주 좋은 배치입니다. 지금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무회전 주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가운데를 일단 겨냥을 해보세요. 4에서 출발을 하네요. 그럼 3쿠션 도착이 4로 잘 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 칸 정도 길게 도착을 해야 됩니다. 3지점 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한 칸 정도 왼쪽을 쳐야 된다는 얘기니까 3포인트만큼 왼쪽을 쳐주셔야 돼요. 3포인트를 왼쪽을 이렇게 4에서 출발한 라인으로 겨냥을 했더니 지금 라인이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럼 3포인트를 향해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한 칸 정도 보정이 되고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볼포스트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세워치기에 치는 거죠. 이때는 일적구에 맞는 면에서 라인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운데를 겨냥을 하는데 일적구 노란 공의 오른쪽 면으로 봐야 돼요. 좀 널널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봤더니 출발이 2네요. 2면 가운데 쪽으로 무회전으로 내공을 보냈을 때 3쿠션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이 지점에 잘 온다는 얘기죠. 이 지점에 오면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 지점 근처로 잘 도착을 하고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쿠션 지점이 명확해지죠. 자, 여러분도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무회전, 노잉글리시 어떤 기준점 하나를 가지고 투뱅크도 치고 세워치기도 치고 세워치기성 뱅크샷도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가운데를 치면 대칭되는 대로 가는 입사 반사각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레슨을 해드린 거예요. 구장 가서 연습 조금만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